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정말 가고 싶은 곳, 또 갈 만한 곳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가봤으면 좋을 곳, 그곳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풍요롭고 찬란한 아, 그런 고장으로 불리고 있는 바로 고창. 네, 고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심덕섭 고창 군수님을 만나서 고창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또 고창 군의 이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심덕섭 고창 군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군수 심덕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아이고, 지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 우리 군수님은 이 고창 군에 계시는 건데요. 자, 먼저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고창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고창군수 심덕섭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게나마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또 금년 한 해에는 건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꼭 붙잡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저희가 군수님 좀 이력을 제가 봤더니 좀 그동안 못 봤던 이력이더라고요. 서울대 영어교육과 나오셔가지고 외교관으로도 일을 하셨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그 경력, 이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제 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약 32년 정도를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외교통상부에도 가서 근무를 하고, 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파견되어 가서 근무한 적도 있는데,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지금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되어서 다시 고창 군수가 되어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관으로 근무한 것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인데요. 당시에 제가 외교부의 혁신이라고 하는 중대한 책무를 맡고 가서 한 1년 반 정도 외교부의 국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그 후에 캐나다 대사관에 공사로 가서 한 2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영어교육과를 나왔다는 그 점이 크게 이제 작용을 특히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 이제 어학 능력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외교관직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했던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간 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 그리고 중요한 그 공직 기강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련한 추억 같기도 한데요.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고 이제 고창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고창 군수로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자, 취임 이후에 글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요즘에는 좀 어떤 일정을 소화를 하시고 그동안 어떻게 취임 이후에 좀 행보를 해 오셨는지 이것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민선 8기 고창 군수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작년도 1년 동안, 작년도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앞부분에 이제 7월, 8월, 9월 이 3개월 동안에는 앞으로 이제 민선 8기의 고창군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가늠하는 그런 기틀을 좀 만드는 데 시간을 좀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직 개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좀 하고, 또 당시에 필요로 했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도 좀 확보를 했고요. 또 이제 이와 함께 당시에 우리 고창에서 좀 큰 갈등 현안이었던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관련 그런 현안들도 해결을 하는데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결정체는 저희가 이제 민선 8기를 이끌어갈 고창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공약을 5대 비전, 80대 공약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취임 100일 즈음에 우리 고창 군민들을 모셔놓고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 보고대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제시한 5개의 비전,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네. 고창군을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고창군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서해안권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노을대교가,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가 이제 건설이 되게 되면, 서해안 지역에 있는 세 개의 면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 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고창이 서해안권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포부를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세계유산을 활용하여 세계유산 관광도시가 되겠습니다 하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 풍요로운 농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세 번째 비전이었고요. 네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 읍내권 중심으로는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활력 있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네 번째 비전이었고, 다섯 번째는 그 살고 싶은 행복 도시라고 하여 앞으로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5대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에는 우리 앞으로의 고창의 미래 먹거리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현안들을 좀 챙겼었는데, 다행히 조금 후에 좀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네. 우리 지역의 이제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도 사업에도 선정이 되고, 또 그 심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용평 리조트라는 곳에서 큰 숙박소를, 숙박과 레저단지를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MOU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에 고창군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연말에 좋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민선 8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바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전들, 이런 계획들 어떻게 하나하나 실현이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마이TV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음에도 또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래도 현안이 있겠지만,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바로 좀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래도 고창에서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떤 상황인지 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군수님. 예, 우리 아마 고창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모든 지역이 공통된 문제가 이 인구 감소, 게다가 이제 고령화 문제일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도 2017년까지만 해도 우리 고창 인구가 6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서 1년에 평균적으로 약 1000명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창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포함하여 우리 어떻게 할까, 농촌 지역에는 인구 감소 문제, 인구 소멸, 나중에는 지방 소멸로도 연결이 되는데 네. 인구 감소 문제가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지자체의 장애 또 지방자치단체의 큰 과제 또는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매월 이 인구 통계를 잡고 있는데 작년 연말 대비 금년 1월에 인구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매월 약 80여 명씩 줄어왔었는데 1월 달에는 28명이 늘어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창 군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좀 기뻐하게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고창을 자꾸 떠나고 있는 또는 떠나가려고 하는 이 청년 세대들을 우리 고창에 계속 남아있게 하고, 또 이미 떠나갔던 청년들도 고창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고창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 또 청년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공간, 창업 기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인구 감소를 막아내는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들,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해 터미널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다. 이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지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사업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창 터미널이 1974년에 신축이 되어서 그동안 한 50여 년 동안 이거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도 굉장히 좀 지저분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고창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 터미널을 자꾸 이제 쇠퇴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한번 입혀보자 해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거기다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의 명칭 중에 혁신지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이 혁신지구는 단순히 이 지역 차원의 그런 민원을 해결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국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 혁신지구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교통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 안에 넣고자 하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복합 공간, 즉 청년, 그리고 거기에 주거, 그리고 이제 문화 또는 레저, 이런 것 등 모든 것들을 다 이 한 군데에 결합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그 시범 사업에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국비가 450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로비가 약 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또 투입되며 우리 지방비가 약 125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공공투자라고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어떤 특정 공사에서 여기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벌이기로 되어 있는데 2023년부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대대적인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이 18층짜리 큰 높은 멋진 건물이 이제 터미널 지구에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네. 우리 고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터미널 지역이 다시 한번 고창의 활기를 불어넣는 활력소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화면에 본 대로 지금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겠지만 1층에는 지금 현재처럼 이 공영 버스 터미널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3층과 4층에는 청년 창업센터라든가 청년 함성센터, 청년 어울림센터 등 이 청년들의 복합 공간이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5층부터 18층까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공동주택을 저희가 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건물이 청년 중심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기농이라든가 새로운 신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이 고창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기가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도시로도 선정됐다. 이런 얘기 제가 또 들었어요. 이 문화도시 선정,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문화도시는 저희가 이제 법정 문화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도시는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이것도 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제 문화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이 지역별로 각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도 도모를 하고 또한 문화 측면에서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문체부의 사업인데요. 저희 고창군이 이번에 6개 시군을 뽑는 과정에서 저희 고창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작년에부터 도전을 해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아쉽게도 이제 선정이 못 되었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재수를 하면서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도전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고창이 문화유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생태자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과 같은 이 치유의 시대에는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현대인들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우리 문화유산 또 이렇게 생태자원이 풍부한 고창에 오셔서 마음도 좀 힐링을 좀 하고 정신도 잠시 쉬게 하고 또 몸도 신체도 조금 무거운 짐으로부터 좀 내려놓는 그런 힐링의 시간을 힐링의 시간을 갖는 곳으로 우리 고창을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치유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 치유가 굉장히 좀 어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앞으로 5년 동안 16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국비, 도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예산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이라 이 160억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예술가 또는 음악가 또는 이런 분들이 우리 면 단위는 물론이고 마을까지도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와 예술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자 하는 게 이 문화도시의 개념입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잘 준비해서 우리 고창군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고창의 매력을 점점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창을 찾게 하려면 고창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 고창 관광이라고 하면
좀 다른 곳과 비교된 특별한 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저 뒷부분에서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을 지금 현재 이제 5개나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창에는 이제 엄청나게 넓은 또 많은, 고인돌 유적지 군락이 좀 형성되어 있고, 그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창에 이제 갯벌이라고 해서 엄청난 넓이에 좋은 갯벌이 있는데 거기에도 2021년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고창에는 인류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 농악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 고창에도 같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고창이 5개나 되는 이런 유네스코에 인정하고 있는 세계유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해서 금년도 4월 또는 5월쯤에 되면은 저희가 이제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다 아시는 선운사 또 그리고 이제 병바위 그리고 운곡습지 이쪽을 다 포함하여 저희가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있는 지정하는 그 지질공원에 지금 응모를 지질공원에 좀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금년 5월 달쯤에 이게 지질공원으로 이제 인증되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질공원, 세계 지질공원까지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유네스코의 육관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금자탑을 쌓게 되는데, 이런 이 자원, 즉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자원,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태 자원이 고창의 청보리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관농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곡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계유산과 생태 자원 이 두 가지를 좀 특화해서 우리 고창에 좀 독특한 관광 자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앞으로 잘 활용하여 관광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저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네요. 이렇게 군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네. 다 이해가 되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가 또 고창 방문의 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네. 또 유명인들도 함께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 그리고 또 이런 정말 훌륭한 생태 자원들을 그동안에는 우리 고창 사람들만 보면서 즐기고 있었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자원들을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껏 자랑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 이제 금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면서 관광에 대한 수요 또 어딘가에 가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욕구 이런 게 분출될 것을 예상하면서 2023년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저희가 좀 정하고 이미 이제 1월 달에 2번에 걸쳐서 고창에서 또 서울에서 선포식도 이제 거쳤습니다. 선포식 과정에서 이제 우리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그 박근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장사익 선생님 이런 분들도 저희 이제 친선대사로 함께 해주셨고, 또 유명한 그 조재윤 배우 그리고 또 우리 김태연 어린이 가수 그리고 이제 또 김규리 배우님 등 여러분들이 우리 고창의 고창 방문의 해를 응원하고 실질적으로 이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해서 맡아주기로 하셔서 저희도 함께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도 얻게 되고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분들과 이제 함께 금년 1년 동안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외국인들을 우리 고창에 모셔서 정말 세계유산과
생태 자원으로 가득 차 있는 고창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뿐입니다. 네. 자,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이나 아마 이제 고창에 대해서 검색하시다가 유튜브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면서 아마 군수님의 이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입춘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몇 군데 좀 짚어주세요. 네, 이제 이 봄이 옴과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벗어도 되는 예. 실내에서 벗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에 대한 욕구 또 어딘가에 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은 정말 이 봄이 되면은 싱그러움이라는 이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축제를 시작하는 게 통상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네. 아마 도깨비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예. 도깨비에서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이 도깨비 세상과 우리 현실 세상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찍은 곳이 이 청보리밭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나가서 도깨비 세상에 가면 이 청보리밭에서 찍은 건데 거기가 이 청보리밭이거든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넓이에 큰 대지에 이 푸르른 청보리밭이 펼쳐지는데 여기 축제가 이제 4월 하순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금년도에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고창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월 하순에 벚꽃이 이제 필 즈음에 이 고창에 이제 석정지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벚꽃 축제를 금년도부터 새롭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예. 거기에는 굉장히 그 긴 길이에 그 벚꽃 터널이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거기에 많은 또 먹거리 장터도 좀 만들어내고 또 그 젊은이들이 버스킹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해서 이곳이 그야말로 이제 봄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는 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벚꽃장이 될 수 있도록 벚꽃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되는 고창의 축제 그리고 4월에는 청보리밭 축제까지 고창의 봄을 싱그러운 봄을 고창에 와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제 입춘은 지났지만 더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창 하면 또 이제 다른 곳에 없는 체험거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체험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딱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면 우선 아마 고창과 관련해서는 고창은 몰라도 아마 선운사라는 절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을 겁니다. 이 선운사에 이번에 이제 고창 방문의 해를 계기로 입장료가 4,000원인데요. 그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우리 조계적의 선운사에서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광객들 이제는 선운사에 공짜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추천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선운사에서 하는 이 템플 스테이 이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꼭 그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용한 이 산사에 머물면서 좀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만의 생각을 반추해보고 또 다시 한번 또 미래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 템플스테이에서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여름철에 물론 이제 봄부터 시작합니다만 이 심원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창 갯벌에 많은 갯벌 체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어린이들, 중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 와서 약간의 입장료만 내면 마음껏 조개도 잡을 수 있고 동죽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수산물들을
스스로 잡아가고 또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족과 함께 이 갯벌 체험할 수 있는 이 장소에 꼭 오셔서 한번 좀 고창의 체험장을 한번 몸소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혼자 템플스테이 통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가족 단위로 또 연인과 함께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다. 와, 뭐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자, 이제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고창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고 아셔서 가봐야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도시나 아니면은 널리 알려진 그런 곳만 가게 되잖아요. 이 외국 관광객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매혹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고창에 정말 멋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 도중에 명사심리라는 곳이 또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한 약 4km 정도의 해변이 일자형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얀 모래만 있는 곳인데, 이 명사심리 주변에 이 승마 체험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라 할지라도 승마 체험장에서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연습만 하게 되면 바로 이 명사심리의 모래길을 말을 타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바닷바람을 쫙 맞으면서 이 말을 달리게 되면 정말 완전히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저도 지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네. 우연히 그곳을 들러서 처음으로 승마 체험도 좀 해보고 약간의 승마 연습도 좀 해봤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게 특별하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 네. 또 이제 해외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고창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명한 이 판소리와 농악이 있습니다. 이걸 좀 꼭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창에는 이제 농악 전수관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주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네. 그런 공연을 농악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관람해도 좋고 또 실제로 본인이 와서 지잉이나 꽹과리라든가 상모 돌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 고창에 오셔서 농악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도 좋고 저희 이제 고창 읍내에 이 판소리를 실제로 이제 전수하는 그런 시설이 4월이나 5월 달부터 이제 개관이 됩니다. 여기도 좀 오셔가지고 물론 외국인들이 그렇게 쉽게 배우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뭐 중머리 장단 이런 등등 우리 판소리에서 나오는 네. 그런 음악들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좀 오셔서 체험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고창에 와서 한국적인 것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고창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 즉 월드 헤리티지를 곳곳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월드 헤리티지 즉 세계유산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우리 시티 투어로 버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차를 안 가지고 오셔도 한 군데에서 다음 곳까지 연결시켜가면서 쭉 돌면 네.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 말씀을 쭉 들어보는데 정말 꼭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 뭐 2번, 3번, 4번 계절마다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세계 문화유산도 있는 문화도시 이 고창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고 먹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고창하면 또 미식도시로 좀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 뭘 좀 먹어야 됩니까? 고창 가면? 우선 이제 고창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아실 텐데요. 네. 몇 가지 이제 유명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게 풍천장어, 그다음에 복분자 이게 굉장히 네.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고창의 수박과 또 멜론 이것도 굉장히 당도가 높은 걸로 해서 예. 고창 수박 하면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고구마, 그리고 고추 이런 것 등도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데 특히 이 풍천장어는 풍천이라는 말 자체가 네. 민물과 바닷물이 겹치는 곳에서 겹치는 곳을 이제 풍천이라고 하는데 즉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그 기수역에서 자란 장어를 풍천장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천장어를 그 자연산 그대로 이렇게 좀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집이 이제 풍천장어 집들인데 네. 이 풍천장어는 다른 일반 뱀장어와는 달리 굉장히 육질이 좀 단단하고 또 영양가가 높아서 또 맛도 아주 좋아서 한번 이걸 맛을 보게 되면 네. 다음에 다시 찾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미식 음식이고요. 네. 또 이제 고창에 오시면 또 이제 바지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창에서 전국 전체 바지락의 50% 이상을 우리 고창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 약 70% 정도가 이제 해외에 수출된다고 하는데 이 바지락이 그렇게 신선한 바지락, 큰 바지락이 유명한데 바지락으로 별걸 다 만듭니다. 바지락 죽은 물론이고 바지락 전, 네. 뭐 바지락 비빔밥 등등 바지락으로만 만든 음식도 진짜 한 5종류 이상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드셔보시면 정말 그 새로운 식감이 돋아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 17분을 지나고 있는데 저녁 때가 가까우는 이 시점에 풍천장어 또 바지락 얘기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 여행도 가족 여행이지만 이 고창이 초중 고등학교 수학 여행지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수학여행지로 좋냐면 네. 수학여행은 뭔가 가서 그냥 즐기는 것만 한다기보다는 즐기면서 뭔가를 배울 걸 좀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세계유산을 우리 고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유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다 보면은 많은 역사 공부, 문화 공부, 자연 공부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수학여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금년에는 좀 수학여행을 이쪽으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네. 각 지역에 있는 학교장 선생님들께도 편지도 좀 보내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숙소라든가 식당 이런 곳에 청결 그리고 소독 그리고 친절 이런 것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또 친절하게 손님들을 모시는 일을 좀 하려고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수학여행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약간의 관광 기념품도 좀 드리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기 전에 사전에 좀 신청서 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도 좋고 신청서를 좀 작성을 하셔서 보내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도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좀 들러서 네. 교육도 좀 되시는 측면에서 또 지식도 좀 늘리고 또 힐링도 하시고 또 기념품도 챙겨가시는 그런 좋은 수학여행 장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중 고등학교 다 경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많은 이제 학교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수학여행도 오고 또 해외에서도 오고 다른 도시에서도 고창을 오려고 하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교통입니다. 이 교통 부분 좀 어떻게 발전시키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교통하면 이제 뭐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고창구는 이제 노을대교 이거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노을대교가 어떤 거냐면 저희 고창군 위에 서해안 쪽에 있는 곳이 이제 부안군이 있습니다. 이 부안군과 고창군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교량을 지금 지을 계획인데 네. 이 다리 이름이 노을대교입니다.
종전에는 이 고창군과 부안군을 이쪽 지역에서 넘어가려면은 네. 뺑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약 8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을대교가 건립이 되면 10분 내에 이 부안과 고창이 소통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을대교 건립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야말로 한 20년 또는 뭐 25년 된 수건 사업이 네. 2021년도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정부에서 노을대교를 건립합시다 라고까지 이제 방침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5차 국도 국지도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계획에 노을대교 건립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저희가 좀 이제 건립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 안대로라면은 2차선 즉 왕복 2차선으로만 되어 있어서 네. 게다가 이제 왕복 2차선을 7.5km를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그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성수기가 되면은 네. 여기에 이제 차량들이 계속 그 밀려들어서 그렇죠. 엄청난 교통량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이제 그 10분 내에 주파돼야 하는 이 거리가 얼마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좀 이번에 이왕에 짓기로 한 거라면은 좀 4차선으로 좀 확장해서 지어주십시오라고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부안 군수님하고 같이 저하고 전주에 가서 기자들을 좀 모셔놓고 저희가 왜 4차선으로 이걸 확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사업이 너무 적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어서 산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공사가 진도가 안 나가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부안 군수님하고 저하고 좀 강력하게 좀 호소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노을대교가 이제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이제 그 건축이 될 것으로 건설이 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왕 이렇게 건설되는 김에 미래의 수요까지 좀 감안을 해서 꼭 이번에 4차선으로 되어서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계속 좀 중앙정부에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게 고창을 찾아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왕 다리를 건설하는 거 더 도움이 되는 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고창에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기차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해안 철도망 국가 계획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창에 기차역이 이제 생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지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서해안 철도는 사실 그냥 지금까지 어떤 특별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가 계획에다가 이 서해안 철도를 건설하는 것을 좀 포함을 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새만금이 정상적으로 다 이제 거기에 시설 설비들이 들어오게 되면 새만금을 지나서 그다음에 부안을 지나서 우리 고창을 지나서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즉 서해안 지역을 쭉 해안선을 따라서 꼭 필요로 하는 이 철도가 이 서해안 철도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2025년, 2026년도에 이 5차 국가철도망 사업 계획이 이제 만들어질 즉 그때 이제 계획안이 확정이 되는데 그 계획안에 이 서해안 철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관련 자치단체와 또 관련 정치권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국가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안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관광 또 여러 가지 교통망 상황까지 알아봤고 요즘에 각 지자체가 열심히 또 홍보하고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여기 다들 뭐 경쟁이 좀 붙어 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고창의 성과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많이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네. 고향사랑 기부제를 우리 고창에서는 고창사랑 기부제 이렇게 아. 표현을 합니다. 발음도 좀 비슷하잖아요. 고향사랑 기부제, 고창사랑 기부제. 이제 이 고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을 갖고 있거나 또는 고창을 조금이라도 사랑하시는 분들의 이 고창의 재정에 또는 고창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데 네. 이게 혜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일정 부분 세금도 감액이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기부하는 만큼의 액수의 30%까지는 우리 고창군에서 이제 답례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창 사랑 기부제에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1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좀 기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벌써 어제 날짜로 해서 약 480여 명 정도가 기부를 해 오셨고 예. 그 총 액수를 이제 따져보면 약 8,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네. 우리 고창에 대한 기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고창 출향인들, 고창 출신 출향인들께서 이 고향사랑에 대한 그 정도가 굉장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고창 출신 이 향우들이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 특히 고창사랑 기부제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은 이제 답례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창에서 나는 농특산품이 너무 품질도 좋고 맛도 좋아서 풍천장어라든가 네. 또 이제 고구마라든가 여름철에는 이제 수박이라든가 메론 또 이제 저희가 정말 그 자랑하는 이제 복분자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답례품으로 받기를 원해서 네. 이 또 답례품 차원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고창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고창에 큰 기부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와, 이 고창의 이 고향사랑 기부제, 고창사랑 기부제, 이게 정말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1년이 지났을 때 그 성과도 저희가 나중에 좀 체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 고창.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이 좀 활기가 넘치려면 청년들이 많이 머물고 생활을 하면서 활기를 띠게 해야 될 텐데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물론 많은 청년 정책이 있지만 저희가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역점을 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청년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지역의 이제 대표 청년들 30명을 모아서 고창군 청년 정책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각계각층의 이제 대표 청년들이신데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자주 모여가지고 청년들의 스스로의 문제점, 예를 들면 주거, 경제, 일자리, 교육, 그리고 복지 모든 분야의 청년들의 문제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본인들이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오면 행정은 그거를 즉 고창군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바로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겠다. 네. 이게 무슨 결국은 뭐냐면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은 또는 사업들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청년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네.
참여한 이 30여 명의 이 대표 청년들도 굉장히 자긍심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청년 정책을 결정하고 이걸 또 사업화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정책, 특히 이제 일자리, 그다음에 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네. 이런 것들을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자꾸 제시를 하고 해답을 만들어내서 이걸 행정의 토스를 고창 군의 토스를 해주면 저희는 네. 그대로 실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청년 정책을 좀 이끌어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모형, 또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주거 모형, 복지 모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받아서 행정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청년 정책,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청년들이 뭐 정착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될 텐데 요즘에 각 지자체를 보면은 뭐 이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이런 걸 지급하고 있거든요. 고창군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과거부터 지원은 해왔는데 네. 제가 이제 민선 8기가 되면서 좀 이쪽에 그 출산 출산 지원금 그리고 그 산후조리비 이걸 좀 대폭 확대를 인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우리 고창군은 이제 첫째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300만 원, 둘째 아이는 이제 500만 원 이렇게 자녀 수에 따라서 네. 계속 그 인상이 돼서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2천만 원까지 이제 저희가 출산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종전에 이제 산후조리비가 약 5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네.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우리 고창군에 만드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는데 고창군의 지역적 특수성상 이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오히려 산후조리비를 네. 대폭 인상하여 지급해서 그분들이 그 산후조리비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 본인들이 편하게 느끼는 곳에 가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 그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후조리비를 200만 원까지 이제 드리는 걸로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200만 원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가장 편안한 곳에 가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고창에서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창에서 다 졸업한 학생이 네. 대학을 들어갈 때는 어.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액을 4년 동안 계속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지 않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사회 진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비슷한 액수의 지원을 해서 이 우리 고창 군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자란, 즉 우리 고창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에 가서도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대학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전북대학교에서 저희 그 고창에 이제 그 분교 비슷하게 학교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한옥건축학과라는 학과를 정규학과로 지금 신설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북대학교 총장님과 저하고 이제 MOU도 체결을 해서 앞으로 이제 빠르면 2024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고창의 전북대학교의 정규학과에 학생들이 와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여기서 또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그 한옥건축학과를 유치하는 것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정책부터 이 출산 이후에 지원까지 쭉 들어봤고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도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이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제일 좀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바로 이제 마을 주치입니다. 이게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시골 특히 이제 우리 지역과 같이 이제 농촌 지역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평생 일만 하시다 보니까 이 무릎이나 허리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들 아프십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해서 고창 읍내까지 나와서 병원에 가실 거냐? 사실상 그냥 아프면 그냥 견디고 만다 하면서 맞아요. 집에 그냥 계십니다.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참 진짜 안타까운 현실에 좀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보건소라고 해서 고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느 지자체나 있는 보건소지만 보건소의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경로당이라든가 마을 회관에 이 의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약간의 간단한 건강검진 그리고 당뇨 측정, 혈압 측정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 체크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업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했지만 약 150 마을 정도만 했지만 너무너무 이게 이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 어디 치료가 되어서 반응이 좋다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케어를 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의 건강을 돌봐주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하고 마음으로 안정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이분들의 반응도 좋고 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물론 우리 보건소의 의사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은 힘은 들겠지만은 우리 고창군에 60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 경로당에 이 마을 주치의사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진료를 봐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호응이 좋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제도를 많이 좀 각자 도입할 것이라고 좀 보여질 정도로 네. 굉장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주치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 쭉 정책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예정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이제 심군수님의 어떤 뭐 독단적인 결정 뭐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과 어떻게 좀 소통하고 계신지 어떤 소통으로 이렇게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민선 8기 이 고창군 슬로건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활력 넘치는 고창은 이제 고창의 좀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좀 큰 차원의 것이지만 앞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이 부분은 이 행정이 국민들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정에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지라는 부분은 국민들 개개인의 민원을 빨리 잘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소통의 첫 번째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민원을 신속하게 또 적정하게 해결해 주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물론 어떤 선진 자치단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민원실 안에 허가팀이라고 해서 허가팀이라고 해서 하나의 큰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개발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과에 가지 않고 그 과에서만 해결될 수 있도록 즉 이제 우리가 속칭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데 민원을 원스톱으로 이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가팀을 이제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숫자는 정말 끊임없이 민원은 늘게 되고 그분들의 요구는 굉장히 좀 확대 일로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요일 날 하루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다른 일은 제껴놓고
하루 종일 민원인들, 군수실을 민원인들 약속을 잡고 물론 오십니다만 민원인들이 오셔서 저한테 본인들의 민원을 설명해주고 또는 어떤 단체, 그 집단체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평균 토요일 날에 한 15팀에서 20팀 정도의 민원인들을 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숫자를 다 맞춰보면 한 100명 정도 하루에 만나는데 토요일 날 하루에 만나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리 고창 읍면을 이제 순회하면서 면민들 또는 읍민들과 함께 이 고창 군정에 대한 나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가서 약 150명에서 약 300명 정도 되는 면민들 또는 읍민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런 일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계획도 밝히고 또 그분들이 그 즉석에서 여러 가지 본인 개인의 또는 마을의 그런 민원들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도 드리고 오는 그런 나눔 대회를 거치는데 하고 있는데 이런 나눔 대회도 중요한 우리 군민들과의 소통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또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소통의 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SNS도 좀 적극 좀 활용하고 있고 제 전화번호도 국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아무 때라도 전화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는 전화도 주시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꾸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 군과 군의 행정과 국민들 간의 생각과 방향이 일치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다 모두가 행복한 그런 활력이 넘치는 고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시간 정도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와, 이거 뭐 빼놓을 게 없을 정도로 고창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군수님 오늘 긴 시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미처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렇게 또 우리 고창군에 관련된 현안들 또 우리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시간 또 시청해 주신 우리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민 여러분 늘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좋은 사업들 꼭 만들어 보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었지만 우리 개면연세를 맞이하여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올해 고창 국민의 해를 맞이하여 여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창에 꼭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씩 꼭 놀러 왔다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와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고창으로 놀러 오세요.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